자, 어쩔 수 없어요. 자, 계속 뭐 한 명이라도, 한 명이 있더라도 뭐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죠? 네. 자, 법 제7조의 이 복장입니다. 이건 뭐 크게 뭐 복잡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시험 출제는 많이 됩니다. 자, 예비군 대원은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이구나. 동원 이렇게 하면 임무 수행 이렇게 하고, 소집이라는 거는 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집.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 요 가로로 나왔었고요. 으로 정하는 예비군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이게 좀 이상하죠. 표지장을 달아야 합니다. 이 문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비군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아야 된다. 달아야 합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장을 착용하든지 아니면 표지장을 달든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좀 이상하긴 한데, 예비군 대원 복장을 착용하고 표지장도 달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행령 제18조. 이번 시험에도 이 문장이 나왔고 OX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시행령 제18조의 이 예비군복의 종류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 많이 치는데, 법 제7조의 2에 따라 예비군 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 예비군 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비군 복이라 그럽니다. 됐죠? 네. 자,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예비군 모자. 그 다음에 2호 예비군 제복. 그 다음에 3호 예비군 화. 그 다음에 4호 예비군 표지장. 이런 건 충분히 가로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모제와 특표부. 모제와 특표부. 포수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4호 예비군 표지장에는 또 여러 개로 이게 가지치기가 됩니다. 모표, 이름표, 흉장, 휘장, 견장. 근데 이 중에서 가로 휘장과 견장은, 회의장 및 견장은 누구? 지휘자가 아니고 지휘관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가 있습니다. 모의, 흉, 휘, 견. 모의, 흉, 견. 모제와 특표부 표지장은, 표는 모의, 흉, 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표가 뭐예요? 여기 요거. 예. 그 다음에 이름표. 여긴가? 하여튼, 예. 그 다음에 흉장이 뭐예요? 네? 흉장. 예. 거기에 붙는 거 있잖아요. 예. 가슴 쪽에. 그 다음에 휘장. 요거. 아니다. 예. 요거. 쌀자루. 예. 좀 됐어요, 저도. 견장이 요거죠. 근데 요즘에 견장 착용 안 하더만. 예, 하여튼 견장. 예, 그렇게 돼 있고, 휘장과 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관만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장난쳤어요. 69회 때 흉장. 제가 69회 때 첫 시험이었는데 그때 2개인가 틀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요겁니다. 이거 못 봤어요. 네. 이걸 이쪽으로 갖다 집어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요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장난치니까 그 다음에 뭐 갖고 장난치냐면 요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휘관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험. 자, 그 다음에 5호 예비군 특수복은 야전상의, 점퍼, 근무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점퍼 있어요. 네, 항공잠바 같이 생긴 거. 요즘에 없죠. 요즘에 모르겠다. 나도. 저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야전상의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거 전투복이 이제 그 개량돼갖고 지금 디지털 전투복 나오면서 이게 못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점퍼, 항공 점퍼 같이 생긴 거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복은 말 그대로 근무복.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특수복 요게 가로로 나왔고, 그 중에서 야전상의 점퍼 근무복인데 그 중에서 점퍼하고 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합니다. 근무복만 그랬습니다. 69회 때 이걸 점퍼로 바꿨었어요. 그 다음에 6호 부속품은 요대. 요대가 뭐예요?
벨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도식화,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교재에다가 이렇게 수록을 한 거죠. 예비군복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군 복장과 예비군이 착용해야 할 복장과 그 다음에 표지장으로 되어 있고, 예비군 복장에는 모자 특표부. 네,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표지장에는 모의 흉의견. 맞죠? 네, 휘장과 견장, 그 다음에 점퍼, 그 다음에 근무복. 요거는 지휘관만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8조의 3, 예비군 복의 제식입니다. 또 갑자기 또 좀 들어오셨네. 확조로 따져.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릅니다. 1호, 예비군 모, 예비군 제복, 예비군화, 모제화. 요거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의 제식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2호, 예비군 표지장은 별도 1로 돼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특수복.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군 특수복에는 야전상의, 점퍼, 근무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야전상의하고 점퍼는 별도 2. 이렇게 돼 있고요. 근무복은 군인복제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군인복제령에 따라 육참, 해참, 해병대 사령관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이 이제 이것도 가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해병대가 이제 아예 별도의 육해공군과 동일 레벨의 어떤 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맞죠? 여하튼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으니까 법령은. 공군참모총장이 누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 특수군복 중에서 그 중에서 근무복의 제식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부속품 4호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입니다. 자, 군인복제령에 대부분 따르는데 두 개만은 안 따라요. 뭐죠? 예비군 표지장 별도 1 하나니까 이거 한 개잖아. 한 개. 예, 별도 1. 그 다음에 야전상의하고 점퍼 두 개잖아. 그냥 별도 2 맞죠? 예. 요렇게만 여기에 체크한 거 요거만 별도 1, 뭐 별도 2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는 군인복제령. 시행령 제18조에서 예비군복의 착용입니다. 1호 예비군복은 제복 아닙니다. 2항은 주어가 뭐죠? 제복. 1항은 예비군복. 이거 장난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예비군복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만 착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보면 이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 자, 2항. 예비군 제복.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 모, 예비군 화, 예비군 표지장. 이게 76대 부속품으로 나왔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함께 착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 단서조항이 이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성 예비군 대원은 누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만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비군화 이런 거 아닙니다. 예비군 모자 예비군모가 아닌 다른 모자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여기 단서조항 2항의 단서조항이 사지선다형으로 나왔는데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1항도 아까 다 놓쳤는데 1항도 마찬가지로 사지선다로 나왔던 문장이고요. 3항 마찬가지 사지선다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주어가 뭐죠? 예비군복입니다.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해야 하고 예비군 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항 예비군 특수복에 대한 착용 시기. 특수복에 대한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릅니다. 먼저 1호 야전상의하고 점퍼는 10월 1일부터 다음에 4월 30일까지 날짜 이런 것들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착용하고 뭐 불필요하다 기후 보고 착용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죠. 그냥 요 사이에 이제 여름 기간이 좀 빠진 거죠, 맞죠?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니까. 맞죠?
근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험 시기하고 10월 달에 우리 시험 있고 4월에 시험 있잖아요. 맞죠? 다 연결이 돼요. 자, 이 근무복은 요거는 필요에 따라 착용하는 게 구분해서 착용합니다. 다음 항목에 따른 하기와 동기 구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착용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수행근무대장 아니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장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를? 착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착용 방법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네, 착용 시기 나온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 하기는 역시 왜래 5월 1일부터 9월 30일. 네. 그 다음에 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에 4월 30일. 요거는 구분해서 그때 딱 착용하는 겁니다. 맞죠? 네. 야전상의하고 점퍼는 요 기간에 필요하면은 착용한다. 이렇게. 자, 시행령 제18조예요. 예비군 표지장 제시 등의 변경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전시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네. 이 뭐 지역 행사를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지역 방위를 위하여 우리 저번 주에 지역 방위하면은 뭐까지인지 생각을 공부하시면서 생각하라. 거주지 단위의 지역 방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맞죠? 네. 지역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뭐죠? 표지장의 제식과 그 다음에 여기는 착용 시기가 아니고 뭐죠? 착용 방법에 관하여 이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공부하기보다는 자 표지장이면은 요 마크잖아. 마크가 착용 시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름에는 떼야 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용 시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냥 착용 방법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해를 하고 구별을 하고 공부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헷갈리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착용 시기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이건 옷이니까 표시장은 마크고 얘는 착용 시기를 따질 거고 얘는 착용 방법을 따질 거고 그렇게 구분 짓고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법 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이랑 국방부 장관은 마찬가지 주어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 즉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호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명령. 네. 그 다음에 2호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75일 때 출입을 가로로 뚫었거든요. 제한 등의 명령. 그러면 나머지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3호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네. 네, 소피교조 출제. 코드입니다. 피교조 출제. 재산 제거 이것도 같이 제거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소피교조 출제. 네. 이번 시험에 나왔죠? 사지선다형으로 1호하고 2호가 기술이 돼서 맞는 걸로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예비군은 작전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작전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전상 1항에 나와 있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 건물은 작전상입니다.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 여기에 가로를 놨어요. 작전지역이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연계지어서 이때는 작전상 오케이 됐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에 사지선다의 하나의 문장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올 때 이걸 가로로 뚫을 수 있겠죠? 뭐 오답을 유도한다든지 맞죠? 뭐 이런 핵심되는 용어들 단어들 이런 거 잘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항 국가는 주어가 국가입니다. 국가 1항의 조치로 1항의 조치가 뭐죠? 긴급 조치. 그러면은 건문은 아닙니다. 건문 이렇게 들어가면 틉니다. 긴급 조치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게 이 조항의 제목을 잘 보세요. 긴급 조치 및 보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조항의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용 구성은 1항이 뭐죠? 긴급 조치잖아요. 2항은
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예. 사망은 긴급 조치에 대한 뭐죠? 보상에 대한 내용. 근데 뭐에 대한 보상? 긴급 조치에 대한 보상.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국가는 1항의 조치, 즉 긴급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손실 아닙니다. 손해. 가로로 뚫을 수 있겠죠? 손실 이렇게 나오면 자, 손해 안에 손실 이게 작은 범주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손실, 손해. 이해가시죠? 예. 손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정신적인 어떤 뭐 이런 뭐 눈에 보이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손실, 손해. 그게 이제 손해까지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손해. 손실은 이제 뭐 좀 잡히는 거. 눈에 보일 수 있는, 시끌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손해입니다.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는 이거 좀 포괄적인 스케일이 좀 있잖아요. 손해. 이분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9조 긴급조치입니다. 1항 주어 수행본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 정도 들어갑니다. 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아까 제가 앞 시간에 경우에만 이렇게 A 또는 B 경우에만 이렇게 예비문법에서 세 부분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임무에 경찰령만으로 진압,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나왔죠? 무장. 맞죠? 예, 뭐, 사고에 해당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경우에만. A 또는 B 경우에만.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이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 1호 또는 2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요 문장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임무에 나오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긴급조치에 나오는 경우에만, 요때는 하나가 생략되면 경우에만 붙으면 틀린다. 하나가 생략되고 하나만 나왔을 경우에만 나오면 틀립니다. 요때는 경우에만이 아니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무장 파트에, 무장 조항에 나와 있는 A 또는 B 경우에만, 거기는 하나가 생략되더라도 조건에 붙는 경우에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자가 붙어도 맞고 는자가 붙어도 맞고 그렇게 정리하셔요. 됐죠? 네. 그래서 요 1호 또는 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호 적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됐죠? 네. 이것도 코드가 있어요. 왜? 1호하고 2호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섞어서 오답을 유도할 수 있어요. 1호하고 2호를. 섞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민침, 소체. 마민침, 소체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작전상 뭐것이 이렇게 나와요. 마민침, 소체. 자, 2호.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이때는 뭐죠? 작전상이 아니고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가 침운도 고전 침운도 고전. 예. 됐죠? 네. 예. 그래서 뭐 작전상부터 나오는 이 문장, 그 다음에 전술상 나오는 이 문장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런 용어들 가로로 나올 수도 있고, 바꿔치기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항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수행무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은 긴급조치의 내용, 내기구, 기간, 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뭐하죠? 게시해야 됩니다. 통지하거나 게시해야 됩니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5회 때 이게 가로로 나왔어. 길게. 어렵진 않았는데. 본인에게 통보해야 돼. 여기 본인과 가족. 구별해야 되겠죠? 자, 사망. 수행근무대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계통에 따라 누구에게? 총장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맞는 문장으로 사지선다의 사망이 출제가 됐었고요. 사항, 수탁경찰서장은 사망과 사항의 주어 또 구분해야 되겠죠?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누구에게? 수행근무대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수행근무대장한테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지자시장에게 통보하거나 두 개가 다 나오죠. 근데 이 경우에 수행근무대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서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네. 이런 직책들 다 바꿔서 또 가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8조. 긴급조치 및 보상. 아까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망. 아까 보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국가는 1항의 조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조항이 풀어 쓴 겁니다. 시행령 20조는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입니다. 자, 1항. 자,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입니다. 다른, 부상당, 사망, 이런 보상, 이런 거 아닙니다. 휴업 보상, 이런 관계 없어요. 이건 긴급조치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1항. 수행근무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 뭐죠? 손해가 아니고, 손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어가 국가, 스케일 크잖아. 그때는 손해. 요거는 수임장, 수탁경찰서장. 스케일 작진 않지만 작잖아. 국가보다는 맞잖아요. 내가 시자가 왜 나왔지? 하여튼 그때는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 형상, 가격, 그 다음에 바로 그 가격은 시가를 말합니다. 공시시가 이런 거 그냥 시가입니다. 그 밖에 뭐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무슨 증명서?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서류에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손실증명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뭐죠? 국방부령. 됐죠? 77회 때 이게 가로로 뚫었는데 77회 때 가로 안에 대통령으로 해갖고 오답 유도했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사지선다로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2항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마찬가지 뭐죠? 국방부령으로 75회 때 국가보상법 시행령 듣도 보도 못한 쉽게 나온 거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이것도 신청서 이러니까 서류잖아. 국방부령. 자, 3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가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보상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아니고 이제 지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계속 가겠습니다. 4항 사망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민원 얘기죠. 민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마찬가지 30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일로 바꿔서 출제 많이 됐습니다.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은 보상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예.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이때는 30일이 아니고 60일이네. 예. 60일입니다. 이번에 이걸 30일로 바꿨어요. 됩니다. 계속 뭐 77일 때도 나왔고 60일 이내에 재심을 결정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날짜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국방부 장관이다 뭐다 이런 직책들 바꿔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5항 보상심의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뭐죠?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국방부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입니다. 1항 수행근무대장 또는 경찰서장.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행근무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경찰서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틀리기 십상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1항의 이 내용 그대로 그냥 맞는 걸로 그냥 출제를 한 거야. 근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간에 그 내용이 오셨네. 이거 수탁 아니야?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부본이랑 이런 용어 이제 단어가 났다. 그러면 경찰서장 나오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한 개 더 나와요. 2항에 보면 경찰서장 나오죠. 60일 이내에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보고 경찰서장 나오면 그것도 맞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됐죠? 예,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행근무대장 또는 경찰서장, 그냥 경찰서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별지서식의 무슨 증명서?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다음에 그 원본도 알고 사본도 알고 부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본의 의미는 또 다른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본은 아니고 원본인데 원본이 두 개야. 주부. 그냥 또 다른 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호 형상. 야, 이거 저도 공부할 때 이거 갖고 좀 이거 숙제하는데 좀 짜증이 났는데 막 이게 전반기 시험 때인가? 전반기 시험 때인가? 하여튼 이걸 이 전체를 요소에다 연결형으로 해갖고 가로로 해갖고 막 연결 지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뭐 잘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형상 먼저.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합니다. 다 설명드리고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2호 가격입니다.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 가격과 과세 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그 다음 3호 구조입니다. 재산의 내용, 조성, 건립. 다시 재산의 내용이 뭐다. 그 다음에 조성이 뭐다. 그 다음에 건립 또는 제조의 연원일,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 건물이 아니고 부속 물건, 유무 등을 상세히가 아니고 뭘로 되어 있죠?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4호 부수되는 피해 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요 가로로 막 뚫을 수 있거든요. 연결형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왔었고 시험에. 이거는 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코드입니다. 일단 먼저 형가구부. 형상은 내가 어떻게 했지? 제피곤사
네, 재피곤사. 요 사자는, 예. 이게,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 죽을 사자. 그래갖고, 재피곤사 이렇게 했어요. 재피곤사. 근데, 포상이에요, 포상. 상자가 4개 나오는 거야. 상. 다 상이에요. 맞죠? 상. 재피곤사 포상. 이거는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세히. 됐죠? 그 다음 가격은 가시일과 가시일과 됐죠? 네. 이거 남녀 그 차별하는 게 아니고 가시나 일과해. 수당 방법 가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가시일과, 가시나 일과해, 일과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시일과. 네, 구조는, 다시. 요거, 내 조건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개. 에이씨. 내 조건 짜증 게, 이씨.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짜증 게, 이씨. 네. 그 다음에 물건, 뭐, 정확히, 요거는 뭐, 구별해서. 됐죠? 그 다음에 4호에 부피, 목사. 부피, 목사. 이렇게. 코드를 활용하시, 제가 말씀드린 코드 그대로 안 따라도 돼요. 자기가 나름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걸로 만들어도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2항. 수임군 부대장 또는 경찰서장. 여기 또 경찰서장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본 나올 때 경찰서장 오케이 맞고 60일 이내 이렇게 나왔을 때 경찰서장 나오면 오케이. 자, 수임군 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 네. 로 재단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제 2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은 별지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수임근무대장 또는 마찬가지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증명서, 손실증명서까지. 맞죠? 네, 그거 첨부해가지고 언제? 손실을 입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죠?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3항 국방부 장관은 이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됩니다. 됐죠?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입었잖아. 그거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려면 날짜 많이 걸려요. 30일 갖고 되겠어요. 또 엄청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상 받으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야. 그래서 60일. 됐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이거하고 또 여기는 왜 징발보상심의위원회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행규칙의 조항이거든요.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고요. 이걸 더 구체화시킨 게 시행규칙이라 보시면 돼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시행규칙 밑에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28조로 23조로 풀어놓은 건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뭐다? 징발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직책 이런 것들 날짜 아까 서장 용어 나온 거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페이지까지 보고 식사를 하러 점심시간에 갖겠습니다. 자, 법 제8조의 재해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8조의 2입니다. 8조의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은 8조의 2예요. 됐죠? 제8조는 뭐였죠? 긴급조치 및 그냥 보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약간 구분하셔야 되고.
자, 1항.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 가로, 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기가 중인 경우까지 다 포함합니다. 부상을 입거나, 그 다음에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가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뭘 지급합니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법령 근거는 달라. 근데 종류는 같아. 같은 종류. 다른 거와 같은 이거 바꿔치기 옛날에 이렇게 바꿔치기 했었어요. 참고하시고 요즘엔 트렌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다른 법령이지만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되잖아. 맞죠? 2항, 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네, 돈 들어가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시행령 제21조 위에 우리 법문장에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는 재해보상금하고 휴업보상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거에 21조 시행령 21조에 풀은 겁니다. 1항 법 제8조에 의해 따른 재해보상금은 또 나눠집니다. 재해보상금은 뭘로? 장해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눕니다. 휴업보상은 아닙니다.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 절차는 장해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로,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해서 각각 지급을 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2항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의로 장해보상금을 받은 그 장해 상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의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에 나머지 그거를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상의로 인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예비군으로 이게 임무 수행 중에 어깨에 총상을 받아갖고 장애를 입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애 보상을 받고 있었어요. 100만 원을 받고 있었어. 근데 이게 후유증 때문에 요 후유증을 해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다. 여하튼 그러면은 이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그 사망보상금 900만 원을 내가 지급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1분 초과됐습니다. 여기까지. 원장님이 제 시간을 뺏어서 1분 초과된 거예요. 잘못 회피. 자, 오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